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인으로 대학병원에서 30년 근무하며 외국인 환자 코디네이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으로 한국 의료를 체험하며 한국을 두 번째 고향으로 생각하는 외국인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사미르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사미르입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지금은 이곳 한국이 제 삶의 터전이 되었죠. 벌써 12년째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는 28살이었고 가슴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었죠. 그때 제가 가진 건 낡은 가방 하나와 몇 장의 달러, 그리고 막연한 희망뿐이었습니다. 한국어는 기초적인 인사말 정도만 할 수 있었고 이곳의 문화나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한국은 제게 꿈의 나라였거든요. 텔레비전으로 본 발전된 도시들, 첨단 기술들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와 처음 한국의 공기를 마셨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곳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입니다. 공항에서 나를 마중 나온 것은 같은 방글라데시 출신인 라힘 형이었습니다. 라힘 형은 저보다 3년 먼저 한국에 온 선배였고 제가 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사미르야, 여기선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아프면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거든. 라힘 형의 첫 조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상식적인 이야기로만 들렸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중요한 말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방글라데시에서도 큰 병 한 번 알아본 적 없었고 체력도 좋은 편이었으니까요. 안산의 작은 원룸에 정착한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죠. 음식도 언어도 사람들의 표정까지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부터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발이 퉁퉁 부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갔죠. 그 시절 제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7시까지 공장에 도착해서 오후 5시까지 일하는 것이었죠. 퇴근 후에는 한국어 공부를 하거나 고향 가족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가끔 라힘 형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매일 아침 같은 메뉴로 식사를 했습니다. 바나나 2개와 우유 1잔, 그리고 빵 1조각이었죠. 특히 바나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었습니다. 고향에서부터 쭉 즐겨 먹던 음식이었거든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아침에 먹기 좋았고 영양도 풍부하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나나는 몸에 좋은 거야. 비타민도 많고 속도 편하고, 고향에서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죠. 그게 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나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면서 저는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 패턴을 만들어갔습니다. 공장 일에도 익숙해졌고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죠. 무엇보다 매달 고향에 보내는 송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들려오는 기쁜 목소리가 제게는 최고의 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조금 부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무거운 부품들을 옮기다 보니 몸이 피곤한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라힘 형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사미르야, 처음엔 다 그래. 몸이 적응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 라힘 형의 말을 듣고 저도 안심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손가락 부기는 손목으로, 그리고 발목으로 번져갔어요. 아침에 신발을 신을 때면 평소보다 꽉 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더 이상한 건 숨이 가빠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공장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를 때면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찼어요.
예전에는 뛰어서 올라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천천히 걸어 올라가도 숨이 헐떡거렸습니다. 동료들이 물어보면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죠. 실제로 그런 줄 알았거든요. 특히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누워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자꾸 뒤척이게 되었어요. 가끔은 벌떡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서 바나나 2개를 먹고 공장으로 출근했죠. 그런데 오전 10시쯤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어지럽고 메스꺼운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동료인 민수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3일 후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민수의 말에 거울을 봤더니 정말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도 파랗게 변해 있었고요. 그제서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병원에 가기엔 돈도 아까웠고 언어 소통도 걱정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꽉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의식을 잃었죠.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제일 먼저 느껴졌어요. 옆에는 한국인 간호사가 서 있었는데 제가 눈을 뜨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3일을 씨 정신 차리셨네요. 지금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그 간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병원에 혼자 있던 제게는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공장 동료들이 구급차를 불러서 저를 병원으로 옮겨준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저를 보고 모두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통역사와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급성 심부전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온몸에 물이 차고 그래서 붓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난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심장병이라니 저같이 젊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병원에서 보낸 첫 이틀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갖가지 검사를 받았고 온몸에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죠. 심전도 혈액 검사, 소변 검사까지 받았는데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특히 혈액을 뽑을 때마다 무슨 병이 나올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향 가족들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셋째 날 아침 담당 의사인 김 선생님이 통역사와 함께 오셨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검사 결과지를 들고 계셨죠. 표정이 진지해서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혹시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일을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행히 심장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첫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나온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다만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심각하게 높습니다. 정상인의 거의 2배에 가까워요. 이것 때문에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칼륨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통역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심장에 무리가 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 몸에 칼륨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걸까요? 혹시 평소에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특히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거요.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바나나를 매일 아침마다 2개씩 먹어요. 1년 넘게 계속 그랬습니다. 그 순간 의사 선생님과 통역사의 표정이 동시에 변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바나나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2개씩 1년 넘게 드셨다면 그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던 바나나가 오히려 제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요. 고향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던 바나나가, 제가 그렇게 믿고 먹던 바나나가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저는 식단 관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오셔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바나나뿐만 아니라 토마토, 시금치, 감자, 오렌지 같은 것들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병원 식단이었습니다.
제 상태에 맞춰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식사였는데 칼륨 함량을 정확히 계산해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밥의 양부터 반찬 하나하나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과일도 작은 조각 몇 개만 나왔죠. 병원 관계자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외국인 환자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평소에 먹던 음식과 비슷하게 만들되 건강에는 문제 없도록 조리한다는 거였어요. 제 식판에는 방글라데시식 향신료로 간을 한 닭고기와 적당히 간이 맞는 채소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아픈 몸으로 누워있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다니요. 간호사분들도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해서 불러주셨고 가끔은 방글라데시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이 나라 사람인 것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이번 닷새째 되는 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 온 상담사분이 제게 한국어로 번역된 식단 안내서를 가져다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내서에는 방글라데시 음식들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느 정도 먹어도 되는지, 어떤 조리법이 좋은지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사미르 씨 이제 퇴원하셔도 집에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힘드시면 언제든 병원으로 연락 주세요. 상담사분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아픈 것도 서러웠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돌봐주시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한국에 온 지 1년 넘게 지나서야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퇴원하게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그동안 사다 놓았던 바나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노랗게 익은 바나나들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제게 가장 소중한 아침 식사였는데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죠. 조심스럽게 바나나를 하나씩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로운 식단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병원에서 받은 안내서를 보며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장을 봤는데 예전처럼 대충 골라서 먹을 수 없었거든요. 토마토 하나를 사려고 해도 칼륨 함량을 생각해야 했고 과일 코너를 지날 때마다 망설여졌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관리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그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동남아시아인. 서로 인사를 나누다가 알게 된 건데 그의 이름은 톤이었고 미얀마에서 온 기술자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저보다 조금 더 오래된 2년 정도 되었다고 했죠. 톤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도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상황이 저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나도 과일 때문에 병원 갔어. 포도를 너무 매일 한 송이씩 먹었거든. 토니의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바나나, 토니는 포도였지만 결국 같은 이유로 병원에 간 거였죠. 둘 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같은 과일을 꾸준히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어? 당이 너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 당뇨 전 단계래. 포도는 당분이 너무 많은 과일이었던 거야. 그날부터 토니와 저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아픈 경험을 한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문제를 누구와도 제대로 나눌 수 없었거든요. 토니는 저보다 한국 생활 경험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마트에서 건강식품을 싸게 살 수 있는지, 어떤 식당에서 저염식을 할 수 있는지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이었죠. 저도 병원에서 받은 식단 안내서를 토니와 함께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토니가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서로의 식사를 확인해 주자는 거였습니다. 각자 먹은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고 괜찮은지 서로 체크해 주자는 아이디어였죠.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미르,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토니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도시락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현미밥과 삶은 닭가슴살 그리고 적당량의 채소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제 식사 사진을 보여주었죠. 둘 다 병원에서 배운 대로 칼륨과 당분을 조절한 식단이었습니다. 며칠 후 토니가 작은 공책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어때? 우리가 먹는 거 여기에 기록해보자. 공책 표지에는 토니가 직접 쓴 글씨로 우리의 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식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일기장이 되는 거였죠.
매일 저녁이면 토니와 저는 만나서 그날 먹은 음식들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현미밥 반 공기, 점심에 삶은 달걀 하나, 저녁에 구운 생선 한 토막까지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책에는 음식만 적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몸의 변화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붓기가 좀 빠진 것 같다거나 숨쉬기가 편해졌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적어나갔죠. 토니도 혈당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가끔 예전 습관대로 과일을 많이 먹고 싶을 때면 토니가 말려주었고, 토니가 단 음식이 당길 때면 제가 대신 건강한 간식을 제안해 주었죠.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일들을 둘이서 함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토니와 함께 건강관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담당 간호사분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안산시 보건소에서 외국인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죠. 아직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았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토니가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우리 둘만 아는 것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이유에서였죠. 결국 토니와 함께 보건소 영양교육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 날 보건소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그 광경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강의실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피부색도 다르고 말하는 언어도 다르고 입고 온 옷차림도 모두 달랐습니다. 인도에서 온 듯한 여성분이 화려한 사리를 입고 계셨고, 몽골에서 온 남성분은 전통 모자를 쓰고 있었죠.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두들 저처럼 조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강의실 앞쪽에는 중년의 한국인 여성분이 서 계셨는데 바로 영양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보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셨어요. 그 미소만으로도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통역사분들도 여러 명 계셔서 각자의 언어로 통역해 주신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게 될 박영양사입니다. 선생님의 첫 인사가 시작되자 통역사분들이 동시에 각자의 언어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방글라데시어, 몽골어, 베트남어가 강의실에 동시에 울려 퍼지는 게 신기했어요. 마치 유엔 총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첫 수업 주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진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각 나라별 전통 음식들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방글라데시의 비리아니, 인도의 커리, 몽골의 양고기 요리, 베트남의 쌀국수까지 모든 음식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사진만 봐도 고향의 맛이 그리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음식은 여러분의 문화이고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모든 사람의 공통 언어예요. 박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건강한 음식과 맛있는 음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고향 음식은 맛있지만 몸에 안 좋고 한국 음식은 건강하지만 맛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바나나도, 토니가 매일 먹던 포도도, 다른 분들이 즐겨 먹던 음식들도 모두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었던 거죠. 몽골에서 온 바트 바야르라는 분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전통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해요? 선생님은 각 나라 음식의 장점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방글라데시 음식은 향신료가 풍부해서 소화에 좋지만 기름과 소금을 적게 써야 한다는 것, 몽골 음식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야채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 같은 실용적인 조언들이었습니다. 그날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반 조각의 법칙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처음 생각한 양의 절반만 먹으라는 거였어요. 과일도 반 조각, 밥도 반 공기, 고기도 반 접시만 먹고 나머지는 채소로 채우라는 것이었죠.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기억하기 쉬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른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두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고향에서는 건강했는데 한국에 와서 이상이 생겼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서 식습관도 바뀌었는데 그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한 거였죠. 베트남에서 온 투안이라는 청년은 라면을 너무 자주 먹어서 혈압이 높아졌다고 했어요. 고향에서는 쌀국수를 먹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간편한 라면만 계속 먹었던 거죠.
인도에서 온 프리아라는 여성분은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단 음식만 찾다가 당뇨 위험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건강도 지키고 정체성도 유지하려고 해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토니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주민들이 겪는 공통된 어려움이었던 거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토니가 말했습니다. 사미르, 우리가 우리의 밥상 공책에 적은 것들이 정말 맞았구나. 그날 밤 집에서 우리의 밥상 공책을 다시 펼쳐보니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던 것들이 전문가의 조언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반 조각씩 먹기, 다양한 색깔의 음식 섞어 먹기, 천천히 씹어 먹기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찾아낸 건강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영양교육을 마친 지 이틀 후 보건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영양사 선생님이었는데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걱정부터 들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의 다음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미르 씨, 혹시 다른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직접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선생님은 제가 영양교육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경험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겪은 바나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저 같은 사람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선생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전문가의 지식보다 경험자의 이야기가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어요. 사미르 씨의 이야기야말로 진짜 교육입니다. 그날 저녁 토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토니가 두 손을 들고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기록해온 모든 것들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토니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밥상 프로젝트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 교육은 제가 일하던 공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점심시간에 간단한 모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5명 정도만 모였는데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의 외국인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라시드, 파키스탄에서 온 알리, 네팔에서 온 비카스,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온 쿠마라였죠. 첫 모임에서 저는 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를 매일 2개씩 먹어서 병원에 갔던 일, 칼륨 과다로 심장에 무리가 왔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다들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나나가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형, 진짜 바나나 때문에 병원 간 거예요? 라시드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응,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돼. 이제 나는 바나나를 하루에 1개만 먹어.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다들 자신들의 식습관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리는 매일 아침마다 달콤한 망고 주스를 마신다고 했고, 비카스는 고향에서 가져온 과자를 간식으로 계속 먹고 있다고 했어요. 쿠마라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설탕을 많이 넣은 차만 하루에 5-6잔씩 마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배운 반 조각의 법칙을 알려주었어요. 수박도 반 조각만, 포도도 식후에 한 줌만. 어떤 과일이든 처음 생각한 양의 절반만 먹으라고 했죠. 그리고 토니와 제가 만든 우리의 밥상 공책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서로 확인해주는 방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건 비카스였습니다. 그는 당장 다음 날부터 식사 기록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서 서로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동의했죠. 그렇게 우리의 작은 모임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2번째 모임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참가자가 5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른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준 거였죠. 새로 온 사람들 중에는 베트남에서 온 뚜안,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디도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비카스가 자신의 일주일 기록을 발표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매일 먹던 과자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물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체중이 2kg 줄었다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3일을 형 정말 고마워요. 형 덕분에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라시드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한 달이 지나자 우리 모임은 공장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형, 오늘 도시락 괜찮아? 이 과일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돼? 혈압약 먹는데 어떤 음식 조심해야 해?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상을 받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이런 조언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공장에서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지역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동료들의 건강을 돕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던 거죠. 기자분이 오셔서 저와 토니, 그리고 우리 모임 멤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우리의 밥상 공책도 보여드렸어요. 며칠 후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제목이 바나나 2개가 바꾼 인생, 방글라데시 청년의 건강 나눔이었거든요. 제 사진이 신문 사회면에 크게 실려 있는 걸 보니 믿기지 않았어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신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었더니 모두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일주일 만에 경기도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청에서 개최하는 다문화 건강 증진 발표회에 연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도청에서 발표를 한다니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미르 씨의 경험담이 많은 외국인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담당자분의 정중한 요청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토니가 옆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격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동안 공장 동료들 앞에서만 이야기했는데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발표회 당일 도청 대강당에 도착했을 때의 그 웅장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높은 천장과 수백 개의 좌석 그리고 무대 위에 커다란 스크린까지 모든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참석자들도 정말 다양했어요. 외국인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공무원들, 의료진, 사회복지사들까지 와 계셨죠. 접수대에서 명찰을 받았는데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사미르 외국인 건강관리 활동가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생존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활동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발표 원고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지만 자꾸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객석을 보니 제가 아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공장 동료들인 라시드와 비카스 그리고 영양교육에서 만났던 바트 바야르와 프리아도 와 있었어요. 그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첫 마디를 했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미르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대강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신기하게도 떨림이 사라졌어요. 제가 겪은 이야기 바나나 때문에 병원에 갔던 일, 토니와 함께 만든 우리의 밥상,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치료를 넘어서 다시 사는 법을 알려준 나라입니다. 이 말을 할 때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인들도 외국인들도 모두 함께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제 이야기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청 공무원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미르 씨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해주세요.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 이후 제 이름은 경기도 건강 프로그램 팸플릿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안내 책자에도 제 사진과 함께 외국인 건강관리 멘토 3일이라는 소개글이 들어갔어요. 지역 병원에서도 외국인 환자가 오면 제 연락처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한 건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외국인 아저씨 정도로 불렸다면 이제는 어디서든 제 이름을 정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심지어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 주셨어요. 사미르 씨 안녕하세요.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이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 땅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소속감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조카들의 모습이 여전히 그립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바로 반조각 식사 시간입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반조각이에요. 5살 된 조카 팔이다가 사과 반쪽을 들고 화면에 보여줄 때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강한 식습관이 고향 가족들에게까지 전해진 거거든요. 어머니도 이제는 바나나를 하루에 1개만 드시고 누나도 아이들 간식을 줄 때 항상 반 조각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해요. 사미르야, 내가 알려준 대로 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 어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제 건강만 지킨 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요즘 공장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 벽에 붙어있는 하나의 문구를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바로 제가 직접 쓴 글씨로 만든 포스터예요. 내가 바꾼 밥상이 너의 내일을 지킨다. 공장장님이 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주신 건데 이제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식사 전에 이 문구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동료들이 이 글을 보고 저에게 와서 질문할 때면 정말 기쁘거든요. 제 경험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공장에 새로운 미얀마 청년이 첫날부터 제게 찾아온 거예요. 이름은 민툰이었는데 고향에서부터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얀마에 있는 토니의 가족이 민툰의 가족과 아는 사이였고 토니가 제 이야기를 전해줬던 거였습니다. 형, 저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민툰의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몇 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왔던 그때의 저와 똑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흔쾌히 그를 우리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한 밥상 모임은 20명이 넘는 큰 그룹이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각자의 식사 기록을 나누고 새로운 건강 정보도 공유합니다. 토니는 당뇨 관리 전문가가 되었고 비카스는 체중 관리 멘토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서로의 선생님이자 학생이 된 셈이죠. 가끔 거울을 볼 때면 제 자신도 놀랄 때가 있어요. 몇 년 전 바나나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건강해졌거든요. 얼굴도 화사해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 전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였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해요. 생계를 위해 온 이 땅에서 오히려 더 큰 보람을 찾게 된 거니까요. 월급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쁨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기술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 통역사의 인내심 있는 기다림, 영양사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공장 동료들의 진심 어린 응원까지 모든 순간이 저를 이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특히 병원 식판 위에 담겨있던 그 작은 배려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고향 음식과 비슷하게 조리해 주신 반찬들,
정확한 칼륨 계산으로 만들어진 식단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시던 모든 분들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 모든 것이 이방인이었던 저를 이 나라의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고향은 두 개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방글라데시 다카, 그리고 새로운 꿈을 키우게 해준 대한민국이에요. 두 곳 모두 제게는 소중한 터전입니다. 다카에는 제 뿌리가 있고 한국에는 제 미래가 있거든요. 살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단순히 돈을 벌어서 고향에 보내는 것을 넘어서 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준 거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라거든요. 오늘도 제 휴대폰에는 건강 상담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들이에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답장하며 느끼는 보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사미르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왔지만 이제는 한국 사람이기도 해요. 살기 위해 온 이 땅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한 밥상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